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도시남과님, 우리 회원님은 말고. 들리세요? 우리 회원님 말고, 우리 회원님, 을 제외하고, 그죠? 또 1번 안 치면 저 시간만 가다가 가잖아요. 아, 광일님, 광일님도 가끔 처음이세요? 저 가끔 뵌 것 같은데, 아이들. 한두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제 격정의 벽을 타고 흔들릴 듯 말 듯 하면서 가는데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도 이제 여기 계시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지수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섹터와 떨어지는 섹터가 따로 있다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지. 사실 우리가 뭐 지수로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이나 지수 이야기를 해도 저는 뭡니까? 회원님들 모시고 2005년 4월 키움증권에서 이제 전문가 활동을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2013년까지 있다가 그죠? 그러니까 2005년부터 키움증권에서 2013년까지 있었고 2010년부터 계속 이제 이 뭡니까? MTN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2010년에서 13년 한 2년 반 정도는 같이 활동을 했었고 두 군데를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2005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우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현금을 그러니까 전량 현금화를 한 적이 2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전 종목 다 매도해서 현금화한 게. 그리고는 대부분 90%에서 100% 주식이야. 그렇게 왔어요. 그게 한 번 전량 매도를 해서 전 종목 전부 다를 매도했던 때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을 했죠, 그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량 매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섹터와 종목만 바꿨지, 그죠?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이제 워런 버핏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워런 버핏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분은 뭡니까? 이분의 뭐예요? 투자 부분에서 내재 가치 높고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고. 그죠? 장기 투자하라. 장기 투자는 어떤 거?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그죠? 그러면서 추세 변곡점을 타는 거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그 이야기한 거에, 어떤 얘기냐면, 이제 뭡니까? 우리 시장의 지수를 보게 되면, 그게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 연봉을 한번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시장이. 이게 지수입니다. 이게 연봉이야, 연봉. 연봉은, 그죠? 연봉은 지금 2000년부터,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 그죠? 사실 우여곡절에 이 추세로 계속 내려갔어. 좀 올라갔어. 우리 시장도. 이때 제가 주식을, 주대우 무역을 다니다가 처음 나와서 시작을 했었던 게 1999년 요때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기술, 그 당시에. 한글과 컴퓨터. 이때가, DJ 정부 들어서면서 코스닥이 난리부르스를 쳤던 때 제가 새로운 기술을 25,000원부터 매매해서 32만원 2000년 1월 2일 날 매도했던 때 딱 저는 기억을 해요. 그죠? 그리고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는 조선철강건설기계 지주. 그죠? 이게 난리치면서 상승했던 때가 이때. 이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난리쳐서 시장보다 더 올라갔었던 섹터. 그죠? LG화학이 6만원에서 48만원인가 올라가고. 그죠? 그 당시에. 조선주 5천원 만원짜리가 10만원이 넘어가고 했던 때가 이때야.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종합주가지수 1852포인트. 이게 1900포인트거든요. 1891포인트거든요. 1852포인트 요때 다 전량 매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박살난 겁니다. 요때 한번 전량 매도인 거예요. 이게 지수상 52%가 떨어졌었던 때예요. 2008년에 52%. 10월달 한 달 동안만 37%가 떨어졌어요. 그게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그때 저점이 나왔어. 892포인트에.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전 종목 전량 매도에서 현금화했었던 이때를 빼고는 그죠? 사실 이때도 매도 못했어. 이때. 이게 코로나. 그죠? 코로나 때 매도 못했습니다.
매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죠? 그런데 다 돌아오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어. 이때 갖고 있었던 게 카카오, 응?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뭐예요?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들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난리부르 나서 올라왔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수는 그죠? 지수는 나스닥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나스닥도 우리 시장하고 비슷해. 그죠? 나스닥은 여기서는 연봉이 없어서 월봉을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월봉. 그죠? 자, 월봉 보면 꾸준히 여튼 우여곡절 속에서 꾸준히 올라왔잖아. 나스닥이.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만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송대방님. 그죠? 이렇게 크게 보면 미국 시장,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왜 일어난 거예요? 미국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죠? 미국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잖아. 이게 2008년.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급락하는 흐름이 나와요. 그런데 지수는 꾸역꾸역 다 올라가죠. 그죠?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을 해도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가더라. 그죠? 트럼프 일기 때, 그죠? 트럼프 일기 때 조정받았던 지수가 여기입니다. 그죠? 지수는 여기가 2020년 코로나 때고, 그거 헤쳐나가면 올라가더라, 올라가는 건. 그죠? 지금 2022년, 요때는 뭡니까? 긴축, 요것 때문에 흔들렸다가 또 올라가잖아. 그죠? 이번에 월봉 부분에 뭡니까? 이 트럼프 2기 관세 전장으로 내려왔잖아. 그죠?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수, 주식을 하는 사람은 지수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지수의 흔들림이 곳곳에 놓여져 있다. 그지?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한번 요란하게 휘청휘청거릴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지수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내 종목이 같이 많이 떨어져서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소리가 안 나와요? 아닌데, 도시나무꾼님이 희귀 우승 신 거 보면 소리 나오는데? 네. 재부팅이란다. 재빙이란다. 우리 수익 공내자님, 예, 송대방님 때문에 리듬이 끊겼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네, 자, 다시 제 접속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옵션 매매하고 그죠? 선물 매매합니까? 제가 꼭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주식 매매하면서 해지 정도로 선물을 매매하는 건 몰라도 선물 위로 올라가도 먹을 수 있고 내려가도 먹을 수 있고 떼부자 됩니다. 선물 매매, 옵션 매매. 그러다가 뭡니까? 빨리 저승길 가는 거예요. 응? 사람이 그죠? 올라가는 것도 먹고 내려가는 것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쉬우면 저 했지. 그죠? 오히려 주식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변동을, 거짓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2008년 거는 못 보더라도, 그지? 2008년 거도 보려면 볼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주식에, 그죠? 그때, 우리 MTN 관리자님 죽여주네? 제가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있었는데 상 받은 거예요. 응? 제가 제일 억울한 거, 2008년도 저는 수익률이 1등이었어, 키움에서. 그런데 키움에서는 뭡니까? 자산이 엄청 큰 사람이 저한테 들어오신 분이 그 당시에 40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들어오신 분이 계셔. 응? 종합주가 지수로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해요. 잘 보실래요? 월봉으로 보면 2008년 10월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08년 우리나라 시장으로 2008년 10월 탄력받았어. 그죠? 요때잖아. 2008년 10월이. 그죠? 2008년 10월 마이너스 38%까지 갔죠? 한 달 수익이 마이너스 38% 갔다가 23% 끝난 달이 2008년 10월 달입니다. 이때가 저점 나오던 때 2008년 10월 27일 892포인트 찍던 이때 이 38% 떨어지던 그 달에 제주도에 계신 주식 초보이신 분이 들어오셨어. 응? 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익률이 30몇 %였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38% 떨어지는데. 근데 왜 제가 이런 거 기억하는지 알아요? 저는 제가 주식 매매 회원님들한테 매매한 주식을 다 외워. 왜?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매매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842포인트 자리에서 매도했었다고. 여기입니다. 이 타이밍에 매도했다고. 여기에. 전 종목, 보유하고 있는 전 종목이래 봐야 저는 5종목 이상 매매를 안 하니까. 팔아야 사고 팔아야 사니까.
이때 매도한 거예요. 1842포인트에. 왜? 이거 고점 못 돌파합니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이거 셉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죠? 중간중간에 뭐 한 20%씩 급락을 하면 금요일 같은 날 그죠? 이번 타이밍은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증권주를 사서 들어가서 10%만 먹고 떼게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다가 FOMC에서 금리 인하해서 팍팍 올라.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뭐예요? 한 10% 15% 오를 때 전량 매도 다시. 그렇게 하면서 매매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왜 2008년에 여기 수익률에 못 들어갔느냐. 자산 40억 그리고 10억 뭐 이런 분들이 이 고점에서 다 물려갖고 와가지고 매매를 안 하는 거야. 매도하라는데도. 응? 그러니까 10월달 이 자산은 많아졌지. 제가 엔터키를 누리는 게 아니니까. 매도하라고. 내보낸다고. 그래도 매도 안 하고 뭐해. 많이 물렸어. 그냥 들고 있었어. 조선주들 뭐 고점에 우리 다 팔 때 그죠? 옛날에 다 판 거를 동양제철 확인 이거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저한테 도움 하나 안 되고 수익률만 까먹었지.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엔 뭡니까? 쫓아보냈어요. 저 키움증권에 연락해보면 다 알아요. 저는 회원들 많이 안 받아요. 응. 왜? 그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회원이 많으면 종목을 들어가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산이 커지면. 그죠? 저는 그거를 그 키움 때부터 관리를 해서 100명 이상은 절대 회원이 안 넘게 했다고. 그래서 뭐 처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저한테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을 다 1억 이상으로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회원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뭡니까? 이때는 회비가 아니고 뭐예요? 매매 수수료잖아. 그랬더니 여기다가만 계좌 쌀랑 갖다 놓고 매매는 다른 계좌로 하고 있는 거야. 얌체족들. 응? 응. 그러면 저는 뭡니까? 그 당시에 무슨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 딱 그러면 그죠? 회원들 계좌를 쫙 봐. 근데 매수가 안 들어갔는데 뭐예요? 우리 회원님들은 매수가 별로 안 들어갔는데 팍팍 호가가 바뀌어? 그러면 그 주식은 안 해요. 수수료 딱 나오면 하지만 이 주식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저 성질 엄청나게 까칠했어요. 그러면서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관리해 줬다고. 응? 헛한 주식 할 거면 그냥 방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죠? 저 월급에 도움 주는 회원님들 전 자르고 그랬어요. 왜? 이상한 주식 하지 말아라. 제가 이야기하는 주식만 해라.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보다 잘할 거면 저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저한테 도움을 받고 하자 들어오면 제가 지금 2000여 개, 2200개 있는 종목 중에 섹터 선정하고 종목 선정하는 그 몇 개 안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다른 종목 할 거면 다른 종목 매매할 거면 저한테 도움을 받기가 부족한 거지. 지금은 들어오셔도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볼 수가 없어. 이 방송은. 그죠? 방송은 제가 뭐 선전하는데 못 올라가. 왜 못 올라갑니까? 방송은 이런 수익률이 아니라 회원 많은 매출, 회원이 많아서 방송국에 돈 많이 벌어주는 매출 순위로 1, 2, 3등을 정하잖아. 그러니 저처럼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회원이 없지. 그죠? 두시나무꾼님. 우리는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죠? 많으려면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죠? 뭐 막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식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물린 주식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절하게 안타깝게 해야 돼요. 그죠? 대신 시장보다 더 양호할 자신감을 갖고 그죠? 그래서 시황을 보고 섹터를 보고 종목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계속 알고 있잖아. 조금 전에 이렇게 거창하게 지수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우여곡절이 있어도 저는 지금도 90% 100%야. 주식 비중이. 대신 2, 3일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호재가 나오면 비중을 줄이고 악재가 나오면 비중을 늘리고 그죠? 추세가 유지되는 한 그러면서 매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주식은 언제 꺾일지 모르잖아. 그죠? 우리가 주식 부분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아무 주식이나 제가 예전에 매매했었다. 그런데 요새는 막 이제 이 김장하고 이거 해서 옛날 주식 보면 별로 그거 안 하고 그죠?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방산을 하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들? 또 한 종목. 현대로템. 그죠? 그리고 MSCI 이 편입 여부 결정하는 하나 시스템. 이런 거 보시라고 했잖아. 그죠? 하나 시스템도 우리 놓쳤어. 그지? 여기서 잘 매도를 하고, 그지? 잘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사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매번 강조하는 종목들이잖아. 파마리서치.
삼양식품, 오늘 삼양식품 조정받았네. 응?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그죠? 근데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제가, 6600. 시간의 거래가 주가를,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놓는데, 이게 정상인 주가야? 음봉 저렇게 큰 거 아니야? 한두 주 가지고 저렇게 장대 음봉을 만드는 거지. 이게 진짜 외국인하고 기관이 관여된, 차트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는 섹터나 종목 부분을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사더라도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샀어. 그래도 올라가. 그죠? 얘가 여기서 이만큼 올랐나요? 아니, 그 전에도 계속 올랐어.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죠? 계속 여기서 요만큼만 올랐나요?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올랐어. 그죠? 67,000원부터 2022년, 2023년 들어서면서 그때 6만 원 하던 게 지금 80만 원, 90만 원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2022년부터 지금껏 아무 군데서나 고점에 들어갔어도 다 수익이야. 그죠? 단기적으로 잘못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만큼이 떨어졌으니까 30%, 40%, 30% 정도는 손해 났었어도 기다렸으면 다 올라왔어. 그죠? 그렇잖아. 2022년부터 어디에 들어가도 다 수익이 났었다고. 그런데 지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 갔어? 종합주가지수. 응? 이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입니다. 그죠? 2022년부터 어디에 들어갔어도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지. 쉽지 않은 구조지. 그죠? 세타는, 방사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더 쉽지. 자, 종합주가지수의 모습. 코로나로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던 2021년 과하게 올라갔었던 걸 제외하고는 2022년, 2023년, 2024년 거의 버벅버벅이잖아. 그죠? 이 버벅버벅일 때 여러분이 선택한 섹터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를 냅두고 어디가 계시는 거냐고. 그죠? 그러면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낙폭과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무슨 낙폭과대가 있어. 낙폭과대는 시장이 전쟁이나 돌발 변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지수가 급락을 하고 시장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종목 불문 급락이 나오는 그런 때 낙폭과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한 관세 때문에 이때가 뭡니까? 낙폭과대가 나오는 시점인 거지. 이때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가 낙폭과대가 종목별로 나오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했어. 반등을 했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낙폭과대입니까? 아니잖아. 아니면 종목이 낙폭과대가 없다라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펀더멘탈로 가는 거야. 그죠? 얘뿐입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월봉이잖아. 그죠? 방산이 이렇지. 아까 이야기한 조선이 그렇지. 그죠? 조선이 그런 식으로 올라왔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미용 의료기기, 파마리서치, 휘젤, 오늘은 떨어졌지만, 클래시스, 이런 게 올라갔고, 음식료의 삼양식품, 화장품의 실리콘2, 그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응? 그 공통점들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나오면 제가, 거기다 이제 또 있지, 전력기기.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지지난주 2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전력기기, 대전기기 이쪽. 그죠? 이런 쪽은 지수보다 더 양호하잖아. 그런데 반대로 현대차. 망해요. 현대차가 안 망해요. 삼성전자 망해요. 안 망해요. 그죠? 2차전지 망해요? 안 망해요? 응? 안 망해요? 삼성 SDI? 추세가 끝나서 20개월 월봉을 깨진 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내려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절대 월봉으로 20개월 깬 종목이나 섹터는 물타기하거나 하면 안 된다.
20개월 근처로 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기술적 흐름으로는. 지수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데. 지수가 떨어지면 어때요? 내 종목만 올라가면 되지. 그거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런 흐름에서 그죠? 제가 이미 뭡니까? 이전에도 인도하고 뭐예요?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날 거라 그랬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 뭐야?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유튜브 보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해준 그 내용. 응? 이미 뭐야?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 날 거 그 전에 한 2주 전인가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힌두교. 응? 이 종교적인 차이. 그것 때문에 그 흐름 때문에 뭡니까? 힌두교와 이슬람 쪽이잖아요. 그지? 이 교리의 이 상충된 부분, 그러니까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종교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난번 인도 여행객들을 파키스탄 쪽에서 뭡니까? 저 20몇 명인가 사상자가 났었죠. 그죠? 그래서 인도가 파키스탄 쪽으로 들어가는 물을 막고 있다. 이거 조만간에 전쟁 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것도 오늘 방산이 올라가는 배경 중에 하나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 그죠? 현대노통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면 되는 거지. 그죠? 단기적으로도. 사실 파키스탄은 옛날에는 그죠? 미국 쪽하고 연관이 크고 미국이 지원해주고 그랬었던 나라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하고 가까워졌고, 인도도 사실 브릭스 이쪽에 포함되면서 중국, 러시아하고 조금 가까워지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파키스탄을 중국이 밀고 있으니까 인도는 어쩔 수 없이 중로하고 거리를 둬야 되고 또 미국 쪽에 붙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파키스탄 쪽엔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군사장비를 공급하면서 그죠? 그 파키스탄의 뭡니까? 파키스탄 지원하면서 어떻게든 파키스탄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돈을 왜 군사장비나 돈을 왜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죠?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인도가 한 핵폭탄을 180개 정도 갖고 있나? 170개인가 180개인가 갖고 있고, 파키스탄도 핵폭탄을 160개인가 한 10개 20개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정도로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지. 사실 인도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다고. 원체 파키스탄이 군비 GDP 대비 군비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튼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로 봤을 때 인도가 세계 군사력 4위, 그리고 파키스탄이 12위. 그러니까 4위하고 12위하고 붙는데, 그죠? 이게 확산되면 부담이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근데 좀 이상해. 인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는데, 그죠? 미사일 폭격하고 했는데, 전투기 5대를 파키스탄이 격추했다라고 보면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전투기 5대 격추는 못했을 거고, 한 2-3대 했겠지. 그런데 여튼 선제 공격을 했는데 전투기 2-3대가 격추당했다? 그러면 전쟁 되게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 우리가 전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유효하다라고 보지는 않고.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 회원 방송하는 줄 알았어. 자, 이제 아까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지표 봤을 거야. 그죠? 제가 한 3주 전인가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지, FOMC 결과와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할 텐데, 그죠? 이게 내려와야지 평균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 이 47.3 부근까지 내려와야 파월 연준의 시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용 지수도 43.7까지 그 레벨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5월 1일 날 그죠? 발표된 미국의 이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가 다 좋게 나왔어, 예상보다. 대표님, 혹시 퓨처이즈 하면 껌껌하게 나온 거 맞아요? 어디 퓨처이즈 화면이? 우리 방송 화면 지금 껌껌한 거 하나 안 보이세요? 801 아예 안 해놔가지고 껌껌하게 화면이 바뀌는데? 언제? 지금 방금. 지금은 잘 나오네. 잠깐만요. 아까 뭔 설명할 때 아까 여러분들 껌껌하게 나왔습니까? 지금도? 지금 껌껌해요. 그러니까 801가 안 되어있어. 잠깐만요. 왜? 이거 내 공유한 건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됐나 봐요, 여기가. 아닌데. 지금 보여요?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다 나왔었거든. 예. 아까 그 설명까지 나온 거죠? 이 지금 고용지표 설명하는데 안 나온 거죠? 요 표가.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싸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통화정책의 변화나 시장의 우호적인 이야기는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파월 연준 의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그죠? 원리 원칙 따지고 데이터 이전을 따지는데, 지표가 안 좋은 지표가 나와야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그죠? 사실은 통화 정책을 책임하는 정책 기반자는 보고하면 늦어요. 그죠? 앞으로 안 좋은 거를 데이터를 다 모아서 예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그죠? 앞으로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데 너무 좋아지는 흐름이 진행될 때 그것에 완급 조절을 하는 선제적인 긴축을 하고, 그죠? 그게 뭡니까? 1등 정책 기반자지. 그죠? 그런데 파월은 이전에 금리 인상할 때도 뒤늦게 부랴부랴 했잖아.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대선 전에 또 부랴부랴 금리를 인하했고. 그죠? 정치적 성향도 좀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저처럼 고리타분한 꼰대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원리 원칙을 중시하니까 데이터 의존적인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좋게 나왔는데, 그죠? 금리를 인하한다. 이러면 시장이 반길까요? 안 반겨. 응? 안 반긴다니까? 네. 오히려, 그죠? 이 마지막,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히든 카드는 주가가 더 빠져야 나오는 거지. 얘는 지금 미국 시장도, 그죠? 저점 이후 지금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하는 수준까지 다 올라왔는데 뭐하러 통화정책까지 바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런데 그 기대가 없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한다? 그렇게는 안 봐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볼 일은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또 있어요. 미국 시장이, 그죠? FOMC 영향 이 부분을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이미 이제 다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갈 때부터 배가 아팠는데 계속 배가 아프네. 그죠? 자, 여기가 외바닥이었고, 그죠? 제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 횡보할 줄 알았는데, 그죠? 여기 좀 올라왔잖아. 그죠? 여기가 4월 3일. 그러니까 여기 4월 2일 장 끝나고 미국 시장으로 4월 2일 장 끝나고 관세 발표하면서 갭으로 떨어진 자리. 그러니까 요 부분은 메꿨단 말이에요. 그죠? 자, 내려와 보니 이 박스를 돌파한 상황에서 내려오는 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여기서 세게 올라가기도 좀 뭐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죠? 사실은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만나기로 한 건, 아까 이야기한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한 건 뭐예요? 이번 주 후반이야. 그죠? 베센트하고 중국 부총리가 만나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휴장이던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중국이, 그죠? 대화의 제스처를 일정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여기 올랐었던 거야. 5월 우리 휴장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 날. 그죠? 그리고 나서 FOMC 앞두고 미리 이틀을 조정을 보인 거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개시한다 해서 바로 협상되고 막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봐야 될 게 뭐냐? 그죠? 미국 시장은 월봉으로는 지지받았잖아요. 그죠? 월봉이 60개월 되지 않고 돌아 나와서 이제 5개월 이평선의 저항 여기 들어왔으니 아랫꼬리를 세게 달고 들어왔으니 5월은 쉬어도 되는 위치야.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온 부분이 빅테크 기업에선 누굽니까? 누가 가장 셌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름을 아는 회사 중에 이 지수보다 월등히 세서 신고점을 경신한 회사가 누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셔야 돼. 넷플릭스. 그죠? 넷플릭스. 관세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실적이 양호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디였어? 하락할 때. 그죠? 얘도 줄기차게 올라온 주식 아닙니까? 넷플릭스도 이렇게. 그죠? 어디갔어?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이, 그죠? 나스닥 지수가 요만큼 반등했잖아. 신고점은 여긴데. 그죠? 고점은. 근데 얘는 그 고점 뚫고 갔잖아. 넷플릭스가. 그 다음, 팔런티어. 그죠? 걔도 좀, 걔는 근데, 멀티플을 너무 높게 받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이 나스닥 지수보다 강한 흐름이 뭡니까? 좋은 놈인 거예요. 나스닥보다 못한 빅테크가 뭐예요? 메타도 괜찮고 한데 이쪽 이런 애들보다 못한 애가 누구예요? 애플, 테슬라, 그죠? 엔비디아. 이걸로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이해되세요? 저런 애들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수와 종목을 비교를 해서 시장보다
더 센 애들을 움직이라고 한 게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제가 맨날 여러분들 이 공개방송 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4월 2일 주가, 4월 2일 주가. 그죠? 매번 공개방송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4월 2일 그때보다 못한 주가에 놓인 애들은 반등하면 비중 축소다. 그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응? 예외도 분명히 있지. 어떻게 2200개 종목이 다 똑같이 그러냐고. 그죠? 그런데 섹터상 쳐봐서 섹터상 움직임으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내일이 옵션 만기야. 그나마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나 이제 저는 옵션 만기 날은 그렇게 매매를 하진 않아요. 왜? 그거를 섣불리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전 자신 없어요. 옵션 만기는. 응? 다만 이제 우리 시장 지수로 봤을 땐 우리 시장 지수 자체도 그죠?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일단 FOMC 앞두고 이틀 선 조정을 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맞는 상황이라면 내려와도 이 박스권 상단은 지킬 거고 올라가면 좋고, 그죠? 내려와도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면 우리 시장도 뭐 이렇게 끝났는데, 그죠? 여기서 갑자기 옵션 만기라고 확 그럴 수도 있는 게 옵션 만기긴 한데, 지금 모습 자체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섹터와 종목 흐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섹터와 종목 흐름으로 가는 형태인 거지. 그걸 금융주가 나름 뭐 지수 잘 받쳐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도하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섹터들도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고, 그죠? 우리가 종목으로 봤을 때 아까 뭐 대강 종목들 보셨지만, 그죠? 종목을 이렇게 여러분 제 초보 투자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주식들이야. 그죠? 야, 옛날에 70만 원 하던 게 지금 20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막 이러면 이런 걸 좋아해. 그런 주식은요, 그 추세를 전환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왜? 머저리니까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카카오. 그렇게 카카오도 이제 보이지도 않네. 저 앞에. 우리가 팔았던 16만 얼마에 팔았던. 이때 16만 얼마 이때 팔고 전 카카오 쳐다보지도 않는 달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17만 원 하던 게 많이 떨어졌네. 여기선 좀 반등하겠지 하면서 들어간다고. 주식은 얄미워서요. 지금 아까 처음 이야기하던 주도 섹터가 있잖아요. 그죠? 시장보다 더 센 주도 섹터가 뭐 한 4부류 정도 되죠. 하나, 조선, 방산, 그죠? 그 다음에 K 소비재 중에 소비재에 뭐 라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게 포함이 되는 거고, K 소비재 쪽에 수출주 중에서 그 다음 뭡니까? 뭐 이게 성장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뭐 원전이나 로봇 뭐 그 중에 그나마 실적이 있는 쪽 요 정도. 그죠? 이게 뭡니까? 시장보다 세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에서 움직여주는 게 금융주, 은행과 증권. 그죠? 오늘은 물론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 영향 이 부분 때문에 뭡니까? 뭐 항공이라든지 또 케미칼, 화학 쪽이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있는데 갑자기 이 주도주를 주도 섹터를 놔두고 다른 주도 섹터가 또 팡팡 들어온다? 그런 일 없어요, 주시장에는. 그런 일 없어요. 응?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 응? 제가 1997년부터 그죠? 본격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상황에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제 주식을 매매하면서 했었던 흐름을 보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얘네가 사그라져야 다른 데서 또 주도 섹터가 나와요. 그래서 주시장은 어떤 변곡점을 맞느냐. 저렇게 아까 이야기한 주도 섹터가 멸망을 해야. 멸망을 한다는 건 뭡니까? 만약에 지금 잘 나가는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전력기기나 뭐 이런 쪽이 멸망을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미국하고 한국의 관계가 변화하든지 환율이 변하든지 수출지에 부담이 되는 뭐가 변하든지 그죠? 정책적인 다른 나라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래야지 저 주도 섹터의 추세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졌을 때 뭡니까? 다른 주도 섹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의 흐름을 계속 갖고 가면 다른 쪽에서 얘가 갑자기 중간중간 5% 10% 반등은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저런 식으로 가려는 주도 섹터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주도 섹터는 여러 개가 다 같이 움직여지지 않아. 시장에서는 항상 그게 돈의 이동이고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두산에너빌리티 뭐 예를 들어서 그지? 수주 뭡니까? 체코 원전 계약한다 하가지고 5월 7일 이 그 뉴스 따라서 매수를 하면 안 되지. 그런 호재가 나오면 비중을 줄이고 그죠? 악재가 나왔어. 악재가 뭡니까? 계약 안 한다는 악재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아침부터 개인 투자가들은 무슨 주식 저 원전이 멸망합니까? 그 프랑스
프랑스 그 뭐야 이름도 개떡 같은 님들이 그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올림픽 때도 저 뭐야 뒤끝있게 하는 놈들 지저분한 놈들 계약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저 뭐야 안 찍으려고 하는 놈들 그래서 연기가 되는 정도야. 근데 무슨 아침에 안 팔면 안 되는 것처럼 매도를 때리냐고. 그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아까 이거 응? 이거 있죠? 아침에 그러니까 이 저 뭡니까 통합시세 딱 보면 그죠? 아침에 박살을 내버린 이거 다 누가 매매한 거예요? 개인이 매도한 거고 매매한 거. 실제로 그죠? 실제로는 아래에서 다 외국인들 기관이 걷었잖아. 호재 나올 때는 매도할 생각 안 하고 그죠? 악재 같지 않은 악재는 매도해버리고 이거 엇박자타는 거지 똑같은 종목을. 제가 어제 그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방송했던 내용을 김기수 조직구 김기수 뭡니까 여기다도 올려드렸어. 아니, 어디야? 응? 우리 회원님들 종목과 관련된 내용을 빼고는 그죠? 일부 빼고 응?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뉴스 나온 거 그죠?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떨어지면 27,000원 정도면 된다. 응? 저 7시 50분쯤에 처음 속보가 떴는데 약세 보여도 27,000원 정도면 충분하다. 저게 뭐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런데 아침에 27,000원이 시작을 하더니만 뭐 24,000원도 깨버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죠? 알지 못하니까 그게 악재인지 뭔지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종목을 하나 들어가려면 얼마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그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 종목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우리 회원님들 그 들어갈 뭐 이런 내용 공부할 때도 내용을 얼마만큼 많이 올리는지 몰라요. 응? 제가 종목 매매를 몇 개 안 한다니까 그죠? 대강 하는지 아세요? 무수히 많은 섹터 공부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 우리 거를 매도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건지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우리 회원님들만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 그 외에 그죠? 여기 저 뭐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종목에 관련 뉴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 응? MTN에 계신 분들은 그럼 그 뉴스가 저는 뉴스를 여러분께 여기다가는 제 비율을 안 올려. 이게 처음 나온 뉴스야. 어제 7시 30분에 7시 28분 그죠? 8시 7분인데 우리가 8시에 방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회원님 미로원님이 7시 52분인가 말씀드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바로 올렸는데 이거 한수원 원전 계약서 서명 중지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응? 이게 아니 그냥 계약 체결한 것보다는 안 좋은 거지. 그죠? 그런데 내용 잘 읽어보시면 여기 내용 잘 읽어보시면 뭡니까? 큰 거 아니야. 딜레이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구별 흐름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두산 엘리베이터 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추세를 유지하는 쪽이 계속해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MSCI 리밸런싱 그 편입 들어가는 종목이잖아. 실적도 1, 4분기 잘 나왔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빵, 오늘 빵. 그죠? 한 번 더 빵 하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야지. 그죠? 48,000원 정도 들어가면 비중을 좀 줄이고. 그죠? 대신 현대로템이나 하나 요로 이쪽은 뭡니까? 쉬다가 돌아와서 양봉 센 거 하나 더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 다음에 오늘 바이오 제약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왜? 의약품 관세 부과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약품 이런 쪽도 계속 쓰러질 거냐? 그죠? 뭐 지금 ABL 바이오. 저는 ABL 바이오나 펩트론 이런 쪽은 좀 심하게 반응했다 싶어. 왜? 바이오시밀러나 그죠? 제약적 라인은 영향이 크지만 기술 수출하는 애들까지 뭔 큰 문제야 솔직히. 그죠? 기술 수출하는 펩트론과 ABL 바이오 이런 애까지 왜 큰 문제인데 도대체. 오늘은 제약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니까 뭐 그동안 올라온 것도 있고 조정을 좀 보이는 거지. 그죠? 이격이 크니까 이 이격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는 떨어질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데 얘네 때문에 제약 바이오 이쪽이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하는 쪽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뭐 펩트론 그죠? 여기 한 하루 정도 더 떨어지면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지. 근데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바이오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죠? 제약 바이오는 이제 성장 이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막 그렇게 끌고 갈 자신이 없어. 막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 이게 저가 좀 부족해. 공부해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차트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래 갖고 그게 좀 부담이어서 그죠? 자산이 많은 분들을
그렇게 성장 쪽에 자꾸 관심 갖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고, 시장은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추세 유지하는 쪽 라인 부분을 돌아가면서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그죠? 궁금한 거 많으시면, 그죠? 아까, 뭡니까? 여기다가는 지금 시간이 없고, 그죠? 혹시 다음번에도 제가 방송할 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죠? 아까 뭡니까? 이거 아닌데, 뭐죠? 이런 데다가 댓글에 올려놔 주셔도 되고,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끝! 끝!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남꾼님, 수익공 내자님, 예. 비상추님, 아가공이 이호님, 예. 화이팅! 한번 경험해보러 들어오셔요. 저는 거짓말은 절대 안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